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일과놀이 연구소의 액티브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새마을 운동, 새마음 운동. 성공대학 수강생은 대개 50대와 60대다. 수료식 때는 모두 소감을 말한다. 교육기간 중에 발표 훈련은 수료식 스피치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도 일부 수강생은 마이크 경험이 없다며 주저주저한다. 2015년 성공대학 수료식 때 일이다. 한 여성이 연단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성공대 땡땡기 땡땡땡입니다. 저는 성공대 교육을 받으면서 홍가원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신 줄 알았어요. 어리둥절한 표정과 폭소가 겹치는 수강생들에게 그녀는 다시 말한다. 박정희 사장님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님을 보는 듯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 다시 부활한 것 같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새마음 운동 잘 받았습니다. 왜 새마음 운동일까요? 저처럼 녹슬고 폐기 처분해야 할 고물을 새롭게 쓰일 수 있도록 갈고 닦아 다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장나 버려야 할 물건을 손질해 다시 쓰임새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녀는 박수와 함성이 터지는 가운데 마이크를 계속 잡는다. 저는 어렸을 때 넉넉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검정 고무신을 신을 때 저는 하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곱게 자라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질투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시집은 시어른과 층층시아의 시동생 등 대가족이었습니다. 모든 식구가 하얀 양말을 신더군요. 그 양말을 매일 삶아서 빨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제가 힘든 것을 눈치채고 온 식구의 양말을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시댁 어른들의 눈밖에 났습니다. 시집살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남편은 사업 수완도 좋아 돈을 잘 벌었습니다. 저에게 금시계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 시어머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40년 전 어느 날 5만 원짜리 금시계를 사왔습니다. 하지만 금시계를 어떻게 찹니까?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시계는 장롱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면 시계는 장롱에서 외출해서 제 손목을 감싸줬습니다. 저는 잠잘 때만 금시계를 찾습니다. 여기저기서 재미있다고 한다. 웃음소리가 난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말을 잇는다. 남편은 사업이 잘 되자 여자 격리를 두었습니다. 격리는 예쁘고 상냥했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부터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맞았습니다. 격리가 홀리는데 넘어갔습니다. 격리는 안방을 차지하기 위해 각종 모의를 했습니다. 별의별 수작을 다 부렸습니다. 결국 저는 쫓겨났죠. 빈손으로 내몰린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 골방을 임시로 내주었습니다. 후미진 골방이 제가 의지할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바느질 재주를 물려받았습니다. 바느질을 아주 잘합니다. 하루는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빌어먹어야 하니까요. 밤새 일하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복면을 한 도둑놈이 눈에 들어옵니다. 엄격결에 도둑이야! 도둑이야! 를 외쳤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은 새벽기도 준비하고 있었지요. 비명소리에 달려온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도둑이 잡혔습니다. 첩인 경리가 저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선교 활동 후 돌아오니 행방불명자로 자동 이혼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도 참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도록 사건의 내막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첩년과 산 지 4년 만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겨우 4년을 살고 죽을 것인데 그 짓을 했나 싶어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은 잘 커서 안정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첩년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제가 홍가원에 온 2013년 겨울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미운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홍가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미운 놈 데리고 평생 살아봐야 속병만 생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사는데 바빠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나를 사랑하라를 실천하렵니다. 홍가원 사장님이 교육하신 대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제부터 나를 정말 사랑할 것입니다. 불쌍하게 살아온 나, 측은하게 살아온 나. 이제는 나를 호강시켜 주겠습니다. 홍가원 프로그램에 하나씩 다 도전하겠습니다. 가슴속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막혔던 가슴속 응어리가 쑥 풀리는 듯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한참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지금도 열심히 출근한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홍가원의 배움에도 열심이다. 배움의 자세가 워낙 진지하다. 또 행복해한다. 나만 보면 인사를 크게 한다. 홍가원에 오는 사람의 이야기는 너나 할 것 없이 기가 막히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이다. 어렵게 산 탓에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이다. 인생 2막을 고민해야 한다. 나는 교육 첫날에 인생 2막은 미워하지 않는 삶, 건강한 삶을 이야기한다. 미운 놈이 있으면 내 건강이 나빠진다. 그래서 용서해야 한다.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 용서와 화해를 착각하지 않았나를 되돌아봐야 한다. 내 안에서 철저히 혼자 하는 것이 용서이고 상대와 같이 하는 것이 화해다. 더 이상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 70번에 7번 용서하란 말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다. 용서는 내 몸이 살기 위해 꼭 행해야 한다. 화병, 용서하지 못해 속에서 불이 나 생기는 병이다. 홍가원의 교육은 나를 위한 용서로 정의할 수 있다.